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주말에 날씨가 좀 선선했죠. 예, 오랜만에 그 무더위에 였던 날씨가 갑자기 쭉 아주 시원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입추가 지났다고 바로 또 시원해졌네. 예, 입추였습니다. 금요일이.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음, 이게 입추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만은 또 안 맞는 때는 또 안 맞지요. 아, 입추가 지났는데도 30도가 넘고 35도가 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네, 입추가 지났습니다. 네, 24절기 중에 가을의 초엽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뭐가 있나요? 다음 달에 이제 추석이 그러면, 11, 12, 13, 14, 15일이니까, 예, 9월 한 20 며칠 되겠죠. 예, 보면 되겠지, 넘기면 되겠지만, 넘기죠. 예, 예, 25일이 추석입니다. 네. 9월에 추석을 이제 근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반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달력을 갖고 온 거는 이제 요 다음 주가 광복절 연휴, 광복절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1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되죠. 그러면 예, 위클리 옵션 월요일물은 만기가 화요일로 하루 미뤄지게 됩니다. 예, 하루 미뤄진다. 그 얘기는 뭐냐? 14일 금요일에 우리 이제 월요일물을 거래하기 시작할 텐데 뒤에 예, 예, 빨간 날이 3일이나 하루 더 늘었죠. 평소보다. 예, 이런 때는 예, 이런 때는 이제 네, 조금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달력을 잠시 갖고 왔고요. 예, 요건 알고 계시겠죠? 월요일이 휴무이면 월요일물의 만기일은 다음 날로 옮겨준다. 네, 그래서 18일이 만기일이 된다. 또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어봐. 아까 보니까 음, 마침 네, 추석 연휴 첫날이 휴일이네요. 목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목요일물은 만기가 당겨진다. 전날로. 그렇습니다. 월요일물은 뒤로 미루고 목요일물은 앞으로 당기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네, 우리 시장 살펴보기 전에 우리 주말이니까 예, 세계 지수 한번 살펴보고 외환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장 움직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죠. 코스피.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예, 7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쭉 솟아놓고 지금 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예, 요게 이제 갈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를 했으니까 다시 상승을 하는 거. 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왠지 여기를 좀 5천을 찍고 갈 수도 있는데 찍지를 못했으니까, 예, 찍으러 다시 내려오는 거. 예, 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현재까지는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목표는 네, 5천선 정도가 될 수 있다. 요 전저점, 이 동네 저점이죠. 네, 5천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5천이라고 봅시다. 기사는 뭐 각자 HTS가 있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네, 정확한 수치는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고럴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아직도 양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일본입니다. 니케이. 예, 나라 경제는 엉망인데 주가는 버텨주고 있고, 그렇죠? 뭐 일본은행이 BOJ지요, 뱅크 오브 자팬. 일본은행이 뭐 얘네들은 뭐 꾸준히 자국 그 주식을 매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쳐주는 뭐 게 있긴 있습니다. 얘들도 그냥 이렇게 마구 올라가지는 않죠. 그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잘 돼 있는 거는 이제 증권법, 그러니까 상법이죠. 예, 그런 쪽 애들이 좀 잘 해주고 있는. 우리도 지금 뭐 상법 개정을 몇 번을 했지만 빈틈이 아직도 많은 거죠. 예, 빈틈이 많은 겁니다. 올라갈 때도 컨트롤이 안 되고 내려올 때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워낙에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이건 뭐 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예, 허점이 아직 많다 아직도.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 관련한 한 그 관료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래소, 그다음에 기재부, 그 금융위, 금감위 이런 애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적어도 다른 나라 기준 정도만 맞춰놔도 우리 시장이 맨날 여기 있을 수는 없죠. 빨리 나머지 것들도 뭐 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도 많이 하고. 네, 그렇죠. 한국 주식시장의 여러 법들이 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돼 있죠. 예, 그런 것들 빨리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본 증시는 뭐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때렸고 여기를 뚫었으니까 뭐 심하면 여기까지도 또 내려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 조금 위에서 돌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이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네. 물론 뭐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죠. 예. 나중에 알게 된 이유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다. 그건 조금 이따 외환 보시면 아실 거고. 예, 미국 시장 뭐 다우는 뭐 그렇죠. 얘들은 뭐 전통주의주니까 예, 이렇게 가고 신고가가 신고점 찍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밀리고 있는 뭐 밀리면 뭐 이런 데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예, 전쟁이 끝나가고 있나 봅니다. 예, 서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찌됐든 예,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이런 얘기 왔다 갔다 아직 끝내지 않을 것처럼 마구 뭐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두 손을 들어야겠죠. 예, 예. 예, 종전 조건들도 예, 이란한테 많은 면에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네, 이란에서는 또 그거 또 걷어차고 예, 아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것 같다 하면서 막 지금 뭐 버팅기고 있죠. 예, 반발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예, 끝내야 됩니다. 예.
지금 안 끝내면은 이란도 힘들어지죠. 예. 지금 안에서, 예, 여러 가지 불만들도 팽배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중간 선거 장담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 좀 보죠. 나스닥은 뭐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네, 정확히 찍고 그다음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찍고 반등하는데 반등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기준들이 있죠. 이렇게 앞에, 또 그 앞에 이렇게 있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정고점을 찍는 건데, 뭐 과연 그렇게 될지, 예, 꼭 가봐야 알겠죠. 예, 빠른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걸릴 수 있는, 예, 저항에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후퇴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참, 네, 일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냥 싸잡아서 같이 안 좋아진 결과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음, 네, 외환 보시면, 네, 우리 시장은 그냥 쭉 하락하고 지금은 1407원대까지 내려왔죠. 원달러 환율이 1407원. 오늘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예, 여기서 빵 내려쳤죠. 이게 뭐다? 아, 미국이 도와줬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도와줬습니까? 일본이 이제 계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거 방어하려고 미국 국채를 팔으려고 그랬었죠. 미국 국채를 팔으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거죠. 야, 그거 팔지 마. 야, 그거 팔지 마. 왜냐? 이거 팔면 자기들 강달러 정책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야, 이거 팔지 마. 이거 팔지 말고 대신에 이거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 줄게. 예, 돈 줄게. 그 얼마? 600억 불 정도. 600억 불, 예, 정도, 예, 해줄게. 하니까 이렇게 됐죠. 예. 이날이,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7월 31일 날 시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증시의 연동을 그냥 뭐 증시만의 연동이 아니고, 예, 이런 환율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 덩달아서 예, 한국은 뭐 굳이 환율을 건드릴 필요는 없죠. 알아서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증시가, 예, 이렇게 같이 망가진 거죠. 같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올라간 게 많기 때문에 내려간 것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증권거래법에서의 뭐 거래법의 허술함,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우리는, 네, 거래를 해서 돈을 벌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경제 분석가나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죠. 그거는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음,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죠. 예,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환율 방어는 뭐 사실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이 경제 체력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예, 일본하고도 연동시켰다가 또 중국하고도 연동시켰다 그러죠. 예전에 중국에 수출 많이 할 때는 엔화가 고평가되면 우리도 고평가되고 그랬죠. 아니, 저 위안화,
위안화가 고평가되면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고평가되고 이랬다가 이젠 중국하고 좀 뜸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일본 움직임에 연동을 시켜요. 근데 어느 순간 독립을 했습니다. 예, 독립했지요. 얘들 올라갈 때 우리 빠졌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옆 나라가 너무 안 좋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리기도 쉽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장대 양봉을, 예, 깨뜨리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치고 올리느냐, 요런 기로에 있는 거죠. 걸릴 때는 이제 요런 데 있는 거죠. 직전 고점. 네, 그렇습니다. 뭐 요런 정도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지 말란 법도 없다. 예, 내려가면은 이제 5천선, 네, 5천선대 근처에 찍고 가지 않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겁니다. 네. 이쪽에서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장대 음봉이 큰 게 생겼죠. 예, 생기고 나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 다음날, 또 다음날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시 내려붙여서 예, 여기까지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온 겁니다. 뭐 이 장대 양봉이 어떤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조금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 두고 있어야 되겠다. 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뭐, 그래도 나스닥이, 예, 어느 정도 조금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 주면, 예, 우리는 하락보다는 네,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하지만 또 장난질 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환율. 네, 우리 어느새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다. 일본은 예,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예, 올라가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 예, 예, 경제 체력이 극복되지 않으면 네, 돈으로 때려 막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600억 불이라 봐야 뭐 얼마 됩니까? 6천억 불도 아니고 네, 6천억 불이면 뭐. 네, 요거는 이제 세계 GDP 순인데요. 예, 2025년입니다. 2025년. 이 빌리언 달러니까 여기에 10억 불, 예, 10억, 100억, 1000억. 그래서 여기부터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30조. 미국이 30조 달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중국 19조. 한 60% 정도 따라왔죠. 66%. 예, 3분의 2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5조. 그 다음에 일본 4조 2천억.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도 4조 1천억. 인도는 지금 뭐 하는 거, 나라도 큰 게 인구도 많고, 예. 참 불가사의한 나라가 인도지. 거의 신정에 가깝죠, 인도는. 그 다음 이제 영국. 예, 브렉시트 이후로 지금 뭐, 후에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굶는 아동들이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브렉시트 취소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나, 지금 그 고민들이 많죠. 그 다음 프랑스, 뭐 유럽의 중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인구는 제일 많은데, 제일 많나요? 한 8천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국 한 5, 6천 되는 거, 6천? 네. 유럽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 근데도 이게 맨날 이 영국을 못 넘네. 얘는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도. 예. 그다음에 이태리 문제 많죠.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러시아. 예. 그 수많은 자원과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예, 요만하지요. 러시아는, 네, 그래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자원부터 시작해서 농산물까지. 예, 땅이 넓은 반면에 인구가 적죠. 1억 8천인가 2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캐나다. 뭐 인구 3천만 되는 캐나다하고 비슷하네. 예, 이래서 예, 국가의 운영이 중요한 거죠. 네. 요게 이제 1위부터 이제 10등 10위까지 정도입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3분의 2 정도까지 따라온 거고, 한때 그 코로나 때, 코비드 19, 그때 분기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잠깐 추월한 적이 있었죠. 분기 기준으로. 근데 뭐 그때 빼고는 뭐 아직은 3분의 2 수준 정도다. 근데 문제가 크지요, 중국도. 예,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G2지요, G2. 예, 여러 가지 부채 비율도 뭐 중앙 정부는 뭐 한 80%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 정부까지 다 포함하면 네, 한 300% 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미국은 한 120%, 130%, 일본은 250%입니다. 예, 250%. 이 GDP의 2.5배가 중앙정부의 정부 부채입니다. 예, 큰일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예. 참, 이거 소개를 해드려야지.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하나 가져오느라고 가져온 건데요. 그래도 남의 거 갖고 왔으니까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말씀드려야겠죠. 예, 이게 뭐, 블로그랍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건 뭐, 삶과 투자의 교차점. 그다음에 뭐, 미진이. 네, 이런 분이죠. 예, 미진이. 네, 그런 분입니다. 아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냥 그림 갖고 오느라고, 도표로 갖고 오느라고 몇 개 봤는데 이게 그나마 글씨도 그렇고, 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11위부터 한번 보죠. 11위 브라질입니다. 롤라 대통령. 네, 브라질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예, 스페인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야, 다 축구 좋아하는 나라들 다 여기 있네. 11, 12, 13.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4위인데요. 4위인데 뭐 전 사실 이 위치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조금 요 위로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환율 때문이죠. 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 돼버리니까 예. 제대로 된 평가를 잘 못 받는 거고 뭐 환율 뭐 1,300원, 1,200원대로 계산을 하면은 이 정도는 뚫고 올라가죠. 여기 정도는 가겠죠. 예. 브라질 비슷하게 정도는 갈 겁니다.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면은 더 평가를 더 잘 받고요. 예. 그게 연말까지 이어지면은 아마도 내년에 발표되는 2026년도 판에서는 순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맨날 멕시코 얘기 들어보면은 뭐 갱도 많고 예, 사회도 좀 불안하고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그죠? 땅덩어리 크지요? 우리보다 한참 크지요? 예. 옛날에 저 미국한테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뺏겨가지고 예,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뺏겨가지고 예, 땅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큽니다. 예.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터키, 요새 튀르키예,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20위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아시아권에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기름 많이 팔아서 그런 거니까. 예. 그거 빼면은 그나마 예, 인도네시아가 선방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KF21 할 때 같이 손잡아 준 게 인도네시아지요. 물론 뭐 그 분담금을 중간에 줄여달라 그리고 막 최근에 뭐 완납을 했다 그러죠. 예, 완납해서 뭐 전투기 주고 주기로 한 거 주고 뭐 그런 거. 뭐 다른 조건들은 많이 축소를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 우리가 뭘 할 때 손을 잡아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해외 수출을 처음으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예, 수입을 해준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역사적인 배경도 있으니까 너무 뭐 KF21 분담금 문제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서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어, 끝내고요. 이제 돈 다 냈으니까 예,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지요. 예, 너무 미워하지 말고 같이 네,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파트너로 잘 대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뭐 네, 뭐 이 정도 와 있고 폴란드 예, 동구권에서는 거의 뭐 러시아 빼고 동구권에서는 유일하게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들도 우리 K2 예, 흑표 전차도 사가고 K9 자주포도 사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FA50 예, 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폴란드가 왜 폴란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산이 없대요. 그냥 유럽에서 그냥 평지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뭐 플레인 뭐 이거죠? 플레인. 미국에도 그런 뭐가 있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지구? 프레이리 지구라 그러나? 엄청 넓은. 폴란드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아주 그 거의 평원 같은 그런 나라랍니다. 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럴만하죠. 옆에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가 뭐 어, 전 세계 뭐 빵 공장, 밀 공장 뭐 그런 얘기를 듣듯이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네, 그렇겠죠. 네. 뭐 이런 거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런 걸 굳이 살피는 이유가 뭐냐? 네, 현재 우리나라 그걸 좀 알고요. 예. 2025년도에 음, 네, 1조 8천억이죠. 1조 8천억 불 우리 GDP인데 일본이 4조 2천억 불, 4조 3천억 불 요겁니다. 예. 차이가 얼마다? 한 2.5배밖에 안 난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뭐 수치로 직접 보여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2.5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예. 과거에 우리 97년 그 IMF 사태 당시에 11배였죠. 11배. GDP 차이가 11배였습니다. 10배 이상 났었죠. 그전에는 더 컸죠.
옛날에는 뭐 그 차이를 뭐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고, 예. 그런데 이제 30년 됐습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IMF 30주년 기념하겠죠. 예, 97년이니까. 예, 30년 동안 예, 차이를 2.5배 정도로 많이 줄였다. 이런 거고. 근데도 아직 얘네는 네, 어디 있냐? 네, 빅4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우리 빨리 가면 격차 줄여서 우리 올라가면은 우리 빨리 갈 수 있죠. 예, 네. 2.5조 대 넘어서 우리 3조 대 정도만 들어가도 예, 이 안에서 이 10위권 밖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다. 네. 주말이니까 뭐 이런 얘기 조금 하고요. 예, 뭐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당시에만 생각을 해봐도 예, 저 콧대 높은 쪽발 새끼 저거 어떻게 따라잡나 그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거의 다 왔지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2.5배인데 이 2.5배가 뭐냐? 예, 이 인구 비율하고 똑같아요. 인구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얘네 1억 2천, 1억 3천 그 정도인데 우리 5천100, 5천200 뭐 그쯤이죠. 예,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따지면 인당 GDP는 우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뭐 대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기 대만 보입니까? 대만이 여기 보입니까? 여기? 안 보입니다. 그냥 인당 GDP는 뭐 걔네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예. 우리는 한 번도 대만을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80년대 아시아의 그 4대 4마리 용 해서 뭐 예,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있었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언급도 안 합니다. 예, 예. 경쟁자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 네. 대만도 지금 문제가 많죠. 예. TSMC 하나에 몰빵한 정책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TSMC 뭐 요건 일예입니다. TSMC 공장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만 부동산 값이 높습니다. 여기만. 예.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딴 데로 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 TSMC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인당 GDP는 국가 평균적으로는 우리보다 높을 수는 있어도, 1인당, 예, 있어도, 부가 이제 편중됐다는 거죠.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 사회적인 양극화가 아주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 경제적인 이런 것들 이렇게 중산층이 두꺼울수록 좋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요렇게 되는 게 좋은데, 예.
이 마름모가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지? 마름, 네, 뭐 이렇게 뭐 세로로 길어지면 네, 안 되겠죠. 가로로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탄탄하니 허리층, 중산층이 늘어나는 이게 바람직한 그런 마름모의 모양이고요. 이런 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예, 옆으로 쭉 가는 게 보다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소득 5분위 뭐 이런 거 통계 내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금요일 시장 잠깐 돌아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빨리 마칠 수가 있는 게요. 예, 목요일 날도 이렇게 됐죠. 금요일 날도 이렇습니다. 지금 서서히 내려오는 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이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겠죠. 예,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만 놀 거냐, 아니면 아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5천을 다시 찍으면서, 예, 예, 그렇게까지 할 거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 모습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만일에 확실하게 5천을 찍으러 가겠다 그러면은, 아,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하겠구나. 뭐 이런 거. 아직 시간은 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8월 어느덧, 네, 이번 주가 이제 8월 딱 절반이 지나는 때죠. 음,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또 5천을 찍으러 가려고 할까? 이제 9월부터, 예,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연말에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는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 그리고, 예,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고, 예, 중동 쪽,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펀더멘털 이상 없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장난질을 칠 것이냐, 밑으로 떨려 빼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서 말아 올릴 것이냐, 그거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내려가더라도. 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울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그런 걱정은 하지 말자. 근데 어쨌든 시장은 예, 현재까지 모습은 뭐 나쁘지는 않다. 여기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 그래도 예, 그렇다 그래도 우리 예상과 달리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예, 너무 놀래지는 말자 이겁니다. 네, 최후의 발악을 하러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예. 네, 왼쪽은 코스닥 150인데요. 예, 코스닥 말고 코스닥 150입니다. 네, 예, 꽤 선방하고 올라왔죠. 네, 선방하고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일단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를 올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올라오려다 보니까 이게 거의 외바닥이다. 네, 외바닥이다. 그럼 쌍바닥 만들러 어느 정도 후퇴는 할 수 있겠다. 그럼 좀 쌍바닥 좀 제대로 만들고 천천히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너무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V자 반등까지는 좋은데 예, V자 반등 이후에 횡보를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네, 횡보를 좀 해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엔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온 거 가지고는 잘 모른다. 잘 뭐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정상적인
자,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시그널을 좀 빠지고 이렇게 길게 좀 횡보를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우리 쌍바닥 얘기했지만은, 네, 쌍바닥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다? 예, 이게 길어야 된다. 그래야 상승도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에서 횡보가 길면 예, 상승도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좀 오래 걸리겠죠. 예, 횡보가 길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왔다가 또 적당히 가고 또 쉬다가 또 적당히 가고 뭐 이렇게 갈까? 이렇게 되면은 쭉쭉 많이 가겠지만은 그렇게 못 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냐. 그냥 꾸준히 갈 수는 있겠다.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다.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던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죠. 이런데. 네. 이런 데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등 못하고, 예. 그만큼 더 내려왔던 거는 이거는 금융적인 장난질에 가깝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내려왔으니까 이걸 다시 극복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진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진통의 형태가 상승,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상승, 횡보, 그리고 상승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네, 한 번 더 다지러 내려갈 것이냐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수로 보는 거는 뭐 이런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실전을 뛰어야 되죠. 예, 위클리 옵션을 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을 뛰어야 되니까 옵션 차트 한번 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네. 할 게 없죠.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니까 양쪽 다 힘이 없다. 뭐 강하게 뭐 만들어 놓는 모양이 없다.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예. 그래서 한 게 뭐냐? 목요일도 그랬지만은 금요일도 그냥 예. 그 위클리는 거의 거래를 안 하고요. 월물만 그냥 툭 아침에 그냥 툭 던져놓고 예. 살펴보는 건 보는데 뭐 양쪽 다 뭐 그렇게 좋지 않죠. 여기도 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뭐 가봐야 또 얼마 가지도 못하고 다시 빠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 다 어떤 큰 힘이 한 방향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모양이다.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도 억지로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런 구간이니까 뭐 풋은 이런 데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고요. 콜도 마찬가지죠. 요거 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데 위에 저런 선이 있으니까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 그래 보면 뭐한 5배, 6배 되겠네요. 예. 그런 데까지 뭐 도전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무슨 좋은 모습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네. 그런 정도입니다. 애매한 그런 모습 지금 다 양쪽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뭐 아침에 뭐 집어는 넣겠습니다만은 내일 또 위클리 콜 월요일물 만기일이고 하니까 뭐 아침에 어떻게 됐든 뭐 툭 블라인드 베팅으로 툭툭 던져놓을 수는 있겠죠. 콜 조금, 풋 조금 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월물도 예, 콜 조금, 풋 조금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조금씩 던져놓고 장중에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금요일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어디로 가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내일은 이제 장중에 관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인가. 네, 네, 이런 데서도 뭐 아침에 넣어봐야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거. 올라와 봐야 더블 정도. 더블 맞나? 더블 못 왔네요. 예. 음, 네. 더블도 못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그런 날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어, 그래도 예, 아침에 이제 블라인드 배팅 조금씩 던져놓고 월물하고 월물도 취급 예, 이제 우리 취급하는 그런 기간이 됐죠. 그런 때가 됐죠. 목요일이 만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예, 월요일물만 위클리가 있고 목요일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이후에는 예, 월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어, 현재까지 봐서는 내일도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흐름처럼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하루 종일 횡보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어쩔까 그건 뭐 내일 가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장중에 좋은 모습이 생기면 뭐 어느 쪽으로든 큰 흐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 큰 흐름보다는 또 깨작깨작 예, 깨작깨작 움직이는 그런 거죠. 시가 대비해서 움직여봐야 뭐 더블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물론 뭐 이렇게 꼭지를 딱 잡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잡는 건 운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죠? 예, 이거 했었죠. 샛별형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가봐야 예, 0.86에 집어넣어 봐야 더블 가고 끝났습니다. 예. 우리 어디서 잡죠? 이런 거? 예. 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양봉이나 음봉, 예, 뭐 망치형이 나와도 되고 십자형이 나와도 되지만 십자는 아니구나. 예. 꼬리가 긴 십자, 몸통이 아주 작은 거죠. 예. 예.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오면 그 다음 봉 시가에서는 집어넣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캔들 패턴이죠. 차트 패턴이 아니고 캔들 패턴 가지고 하는 매매 중에 뭐 이렇게 뭐 샛별형 비슷하게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 봤던 거는 뭐죠? 예, 잉태형. 예, 큰 음봉 다음에 네, 양봉인데 뭐 둘 다 이제 거의 꼬리가 없는 몸통이죠. 예, 딱 그런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예,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요새 얘기를 하고 있었죠. 뭐 차트 패턴이 아니고 캔들 패턴으로 보는 네, 진입 타이밍을 생각을 할 때 그런 거 정도. 근데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예, 많이 못 가죠. 예, 이게 만기일이 며칠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좀 높게 형성된 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못 가는 겁니다. 만기일에 발생하는 거하고 예, 그 전에 한 3일 전, 금요일이니까 만기일 3일 전이죠. 그때 발생하는 거하고는 예, 이 움직임의 폭의 차이가 크다. 네, 그렇습니다. 잘만 생기면 만기일에 생기면은 한 5배 이상은 나오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만기일보다 한 3일 전에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간신히 더블 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뭐 할만은 하죠. 요 정도 넣어서 더블 정도 먹으면은 20만 원 넣어서 한 40 정도 벌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기대를 더하면 기대를 더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횡보할 때 좀 더 기다리자 하면 점점 좀 까먹는 겁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원금 정도 왔으면은 빨리 팔아치우는 게 낫겠죠. 예.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항상 미련을 갖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예, 칼 같은 정리를 못해서, 예, 항상 미련을 두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극복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네. 뭐 이런 거죠. 내가 참 좋아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아, 내가 그 사귀기 전에, 이거, 응? 사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단점이 좀 보인다 그래서, 어, 그만 사귀어야 되냐. 근데 그 단점이 점점 더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우, 저 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늦어도 이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심성. 네. 이게 착하면, 이게 괜찮으면은,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예, 성격 안 좋고, 어, 뭐, 그러면, 네, 힘듭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보고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내일 뭐, 이렇게 가서 여기 오면 이런 데서는 이제 진입 타이밍이 되겠죠. 어,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네, 그러면은 굳이 뭐 이 자리에서 놓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 더 내려오면 한 절반 정도, 반값 정도 내려오면 한번 조금 넣어보겠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올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뭘 하기에는 예, 그렇게 뭐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조금 가볍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장중에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모습으로 봐서는 또 이렇게 한 방 툭 쳐주고 쭉 계속 빠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어, 뭐 세상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세상 모든 뉴스를 다 분석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도 뭐 뉴스 한 줄 나오면 거기 뭐 전문가들이 분석을 몇십 명이 막 하지요. 똑같은 현상 하나 가지고. 네. 그런데 파묻히셔서 이, 이런지 저런지 모르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건 생각만 많아지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으니까 예, 딱 어떤 뭐가 오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몇 가지 있죠. 일단 이거, 두 번째는 이거, 네. 그 다음에 차트 패턴, 네, 캔들 패턴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잉태형이 아니고 얘는 잉태형이 아니고 요거는 뭐 샛별형 뭐라 그럴까? 하여간 뭐 큰 음봉 다음에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양봉이나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왔으면은 그 다음 봉에서 한번 진입해보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잉태형 큰 음봉 나오는데 꼬리가 거의 없어야 되고 그다음 양봉도 꼬리가 없어야 되는데 거의 이 음봉의 몸통 안쪽에서 형성이 된 양봉. 이럴 때 그다음 봉 시점에서 시가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게 일반적인 일봉에서 나타나는 잉태형은 이런 걸 주로 잉태형이라 그런다. 이 큰 음봉, 꼬리가 거의 없는 큰 음봉, 뭐 이런 거죠. 꼬리가 있어도 조금 있고 큰 음봉 다음에
요 한 중앙쯤 돼서 생기는 양봉, 꼬리가 없는.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 장이 요 동네에서 요만큼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뭐 다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여기서 딱 안정적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잉태형인데 그거는 이제 이건 일봉이고 분봉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잘 안 일어난다 그랬죠. 분봉에서는 주로 이 종가 그다음에 시가 요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래도 이 시간 동안 아래 위로 더 흔들리지 않고 버텨줬다면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꼬리가 있는데요. 이 꼬리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요 꼬리 없이 요 정도. 그럼 다음 봉 시가에서 들어가 볼 만하다. 네, 뭐 어쨌든 모든 건 다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가 다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 뿐이지, 실패는 언제나 가능하다. 실패의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야, 이거 찬스야. 이거 잡으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몰빵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지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남기시려면 조금 남기셔도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서 하나만 갖고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최소한 3개 이상, 그 다음에 뭐 통상적으로는 10개. 예.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올라가다가 팔더라도 조금 남길 수 있는 거고. 뭐 그건 나중에 아웃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본다면 좀 남겨놓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이런 거, 뭐 사실 오늘 뭐 새롭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고 캔들 패턴으로 하는 매매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부터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그거는 차트 패턴으로 하시든지 뭐 캔들 패턴으로 하시든지 이거는 뭐 취향에 맞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네요.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는 주말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누그러졌는데 또 모르죠. 예. 요 태풍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더위가 또 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지난 목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피곤했었나 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주말에는 아주 푹 쉬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